대학들은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대학마다 있죠. 올해는 학종에 있어서 전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많은 해인데 이외에도 대학별 추가 변경 사항을 안다면 대학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전형,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변경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학종 평가 요소예요.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해왔는데요. 경희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기존 평가 방법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소서 폐지나 학생부 미반영 사항 등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내신 성적이나 세특 기재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세특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요소 변경은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나 중앙대, 한국외대가 동참하게 될 거예요. 올해 경희대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 성적으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이화여대 역시 같은 변화를 가지는데요. 두 대학 모두 그전에도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리, 한의예, 간호, 건축학과처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최저가 변합니다. 그런데 2개 합 5, 2개 합 6 이런 기준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미적이나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인문과 자연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수능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치르는 학생은 자연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인문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내신을 반영할 때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학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인문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방지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입시 전형에 변화가 많았던 대학 중 하나인데요. 올해 역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 기준의 변화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 최저 기준에서 탐구 영역 반영 개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듭니다. 학업 우수형 최저는 국영수탐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탐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열 최저가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학업 우수형은 4개 합 7에서 8 이내로 바뀌게 되고 학교 추천은 3개 합 6에서 7 이내가 되죠.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만약 1등급이라면 2개 합 6, 2등급이라면 나머지에서 2개 합 5, 이 정도의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충족률이 많이 높을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결은 높아질 수 있겠죠. 다만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추천 전형에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이 수시 재수를 해서 고대에 도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물론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학교 추천 전형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원자 수를 줄이게 될 테니까 최저 완화가 가지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종 학업 우수형에서는 1단계 선발 인원이 6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가 되고요. 계열적합형에서는 면접 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계열적합형 의대 면접이 MMI 면접으로 변경되어서 학업 우수형 의대 면접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서강대는 최저가 굉장히 크게 완화되는 대학이에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3개 합 6에서 3개 각 3등급 이내로 변하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작년보다 입결이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겠죠. 특히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최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의 입결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또 논술 전형도 3개 합 6에서 3개 합 7로 다소 완화가 되고요. 내신 성적 반영 방법도 바뀝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던 것에서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해요. 제2 외국어 같은 과목도 반영이 되는데 서강대의 국과로 지원할 만한 학생은 이런 비주요 과목도 성적이 좋은 편이겠지만 만약 이런 과목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과 전형 지원 기회도 확대되는데요. 고교별 추천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10명을 모두 추천하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전형 방식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올해부터 모집 단위별로 전공과 연계된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를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서 발표했는데요.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 위주로 권장 과목이 설정되고 인문계열에서는 경제학과와 농경제사회학부만 이를 설정했어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권장 과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가 이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위계를 지켜서 이 과목들을 잘 이수했는지, 세특 등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역량이 잘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탐구 1+1 조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정시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수시 최저 기준을 충족할 때에도 1+1 조합이 가능해져요. 다만 물리학이나 기계공학부, 식물생산과학부처럼 일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은 물리학 1, 2, 화학 1, 2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과학 1, 2 조합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고 할 때 화학 1, 화학 2처럼 동일 과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립대는 정말 변화가 크지 않은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는 변경사항이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몇 안 되는 인서울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어서 최근 2년간 경쟁률이 17대1, 18대1로 매우 높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2개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성균관대는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하면서 전자전기, 공학계열,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학계열 모집 단위와 수학,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 학과들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합니다. 기존 성대 학종은 면접 없이 서류 평가로만 진행됐었는데요. 이 과학인재 전형에는 면접이 도입돼요.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7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치르죠. 1단계 통과 배수가 7배수면 꽤 큰 편인 건데요. 면접 미참여 인원이나 미등록 인원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면접의 변별력 역시 큰 편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서강대나 한양대, 이화여대 등이 면접을 치르지 않고 학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성균관대 최저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대학들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3개합 6이내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1, 탐구2 이렇게 5과목 중에서 3개합 6이내, 7이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지구과학 1 3등급, 생명과학 1 2등급 이런 학생도 영어와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는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들만 3개합 6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은 3개합 7이라는 기준을 가집니다. 또 서강대처럼 탐구 영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져서 자연계열 학과에 가려고 하는 학생도 확통과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커다란 변경사항은 없지만 작은 변경사항이 많은 편이에요. 먼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의 면접 비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들었어요. 고대나 한국외대 학종의 경우에는 면접 비율이 올라가는데 연대 추천형은 반대로 축소되네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라는 특성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면접으로 뒤집어 봐야지 하는 학생들의 도전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하네요. 학종 평가 요소는 경희대처럼 3개 영역으로 변경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과 전형인 추천형과 학종인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사이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과의 중복 지원만 불가능하고 추천형과 기회균형, 추천형과 국제형으로 중복 지원하는 건 올해부터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중복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추천 인원이 학교별로 10명까지 추천 가능해진다는 변경사항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학과들을 특별 전형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도 논술로도 선발한다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충원 인원도 많을 거니까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이화여대는 논술에서 더 이상 내신 성적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경희대도 그랬죠. 기존에도 내신 영향력이 정말 작았던 대학이니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논술의 또 한 가지 변화는 약학 전공으로 5명을 선발한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논술로 약학 전공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5명을 선발하게 돼요. 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논술처럼 500대1, 600대1 이런 경쟁률까지 나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대는 전형 명칭들이 변하는데요. 다빈치형 인재가 CAU 융합 인재로, 탐구형 인재가 CAU 탐구형 인재로 변합니다. 이런 이름 변경은 단순히 이름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학종 평가 요소 변경에 영향을 받은 걸 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저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을 올해는 1등급으로 간주해서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테니까 교과 전형은 입결이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영어 3등급 이하는 그 등급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받도록 해야겠네요. 논술 최저 기준도 일부 모집 단위에서 완화됩니다. 약대는 4개와 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탐구 영역을 2개 영역 반영하던 것에서 1개 반영으로 완화했어요. 물론 그래도 웬만한 의대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매우 높은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성에 위치한 학과들 최저도 2개합 5에서 2개합 6으로 완화가 됩니다. 자연계 논술에는 한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요.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수리 논술만 치르게 됩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경쟁률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대는 얼마 전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여러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의 신설이나 폐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2024 대입부터 바로 적용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대입에 적용된다면 지원 전략에 있어서 해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 계획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먼저 학종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면접 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단 1단계를 통과했을 때 그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학과들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면접으로 뒤집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작년에 5수생까지 받아주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수생 이상의 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교과 전형으로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장수생들이 있었다면 주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교과 반영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들고요. 연세대, 경희대 등과 같이 학종 평가 요소도 바뀌게 될 겁니다. 한양대는 수시 전형 방법이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대학인데요. 올해 역시 수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수시에서 의류학과, 실내건축학과와 같이 인문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하던 모집 단위를 인문자연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모집 단위로 선발한다는 변화 정도예요. 이상으로 주요 11개 대학의 2024학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3학년 1학기는 성적 향상과 학생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면 조금은 더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